안녕하세요. 나무하고 노는 남자, 특히 분재하고 노는 남자, 그리고 우리 감독님하고 같이 노는 남자. 거짓말이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네. 어쨌든 예술분재원 상무심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뭔 작업이 끝났느냐? 입볶이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컴프레셔로 싹 한번 불었다고 불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입이 흔적이 이렇게 좀 남아있네요. 자, 어쨌든 이런 나무 좀 특이하죠. 영상으로 볼 때 뭐처럼 보입니까? 그치? 나무가 무엇처럼 보이냐? 나무처럼 보이지 뭘 보여?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뭐 해성처럼 보이냐, 육성처럼 보이냐. 나무가 나는 이게 산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혼자 마음속으로 딱 정해놓고 내가 마음속에 들어와 주겠어. 나무가 산처럼 보이는지 숲처럼 보이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지금 그런 의도가 그런 굉장히 뛰어난 의도였습니다. 자,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나무죠. 옛날에 지금 이렇게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원의 우리나라 그 분재의 비죠. 그러니까 현대 분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생산하신 조치원 이강수 선생님 작품입니다. 그분이 소재를 만드셨어요. 알죠? 우리 딸내미 그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한번 가서 봤었죠. 그러니까 한 4년?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조치원에 갔다 온 지가. 그 후로 이제 간간히 뵙긴 했는데, 물론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분재기에 떠도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서울로 집을 사러 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분이 서울로 집을 사러 갔는데 어떻게 기차를 잘못 타셔가지고 조치원에서 내리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됐죠. 그때 이분이 서울로 올라가신 목적이 집을 사러 이 돈을 호주머니에다가 가방에다 백팩에 넣어가지고 그러고 올라가시던 길이었는데 조치원에서 나무 한 주 값이 그 집 한 채 값하고 같았던 거예요. 그 먼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집 한 채 값이 다냐 해가지고 여분은 구경 삼아서 그쪽으로 가셨고, 그리고 덜컥 그 나무를 사셨답니다.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저도 이렇게 그 얘기 생각할 때마다 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는 어디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나무를 딱 가져와서 사람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뭐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도 집 한 채 값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딱 와서 보더니 아무래도 이 나무 가짜 같다. 그래서 집 한 채 값이 가짜다? 미치고 폴짝 뜰 일이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건 나무 뿌리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끼워서 만든 목부작이었던 거죠. 근데 그 분재를 보셨던 분이 예리하게 나무를 보시더니 그 목부작이다라는 걸 알아내신 겁니다. 그래, 대체는 이제 목부작은 좀 이렇게 그 표가 나거든요. 이 나무 결 흐름을 따라서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번번이 한 번씩 속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 웬만한 분재 전문가가 아니면은
진짜 찾아내기 힘든. 지금이야 이제 기술이 더 정교해져 가지고 저도 이렇게 속을 정도로 잘 만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무를 가지고 그 팔았던 사람을 찾아갔는데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죠. 그때 당시만 해도 분재를 사서 차에다 싫다가 아니다 마음이 변했다 해서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울산에서 저희가 나무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울산에서 찾아오셨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나무 바꿔주기가 힘든 시기였죠. 어쨌든 바꿔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싫고 왔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뭔 결심을 하게 되느냐. 내가 나무로 인해서 집 한 채를 날렸으니 나무로 해서 다시 집 살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해송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이 나무가 그분의 대표 수형이죠. 근데 그분 참 재밌는 일화가 그 위에다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분이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무를 만드는데 근상을 처음에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해서 근상 소재를 열심히 만들었고 그걸 혼자 못 만드니까 동네 아줌마들 불러다가 같이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팔리는 걸 보니까 자기가 만든 나무는 팔리지 않고 아줌마들이 그냥 대충 주물주물 했던 나무들이 훨씬 잘 팔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로부터 30년, 40년이 지난 40년도 아니네요. 거의 50년 정도 지났겠네요. 우리나라 분재 수준 많이 올라갔을까요? 아무래도 올라갔겠죠. 아무래도 올라오기는 올라왔겠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은 좀 해요. 소재를 사다가 나무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지를 좀 솎아내고 해서 이 틀을 갖추면은 그 나무는 마지막까지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별렇게 이렇게 좀 많이 이파리도 좀 달려있고 그래, 맞아요. 무성해 보여야 빨리 팔리고 가지를 솎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 소재를 솎아내기 전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 나무가 더 잘 팔렸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팔렸을지도 모르는데 해마다 이렇게 잎을 솎아내니까 아직 임자가 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자, 이건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이 나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여러 줄기로 키워왔던 것을 옆으로 다 가지를 잡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줄기에서 올라온 나무를 갖다가 간격을 전부 벌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줄입의 형태인데 이 줄입을 갖다가 옆으로 다 뉘어서 이게 만든 건데 제가 알기로 이 나무 만들어 놓은 거 실생으로 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충청도에서는 이런 나무 수형이 좀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형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조치원의 이강수 선생님이셨어요. 이 나무 원래 도입 당시 모습 한번 보이시죠? 자, 보면은 굉장히 나무가 왜소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상태로 10년이 나아가는데 조금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마다 단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철사를 걸고 어쩌고 해도 이 나무가 좋아지지를 않아요. 우리 감독님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네, 분이 작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이 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에 한 15%, 20% 정도 작았을까요? 작았는데 그 분에 심어놨더니 얘가 아등바등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저 생명만 유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 얘가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분재가 만들어지듯이 척박한 환경에서 진짜 분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을 갖다가 약간 키웠어요. 근데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서 보는 것처럼 막 무성하게 커나가지를 않습니다. 딱 정확한 사이즈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조금 무성해지고 볼만한 틀을 갖춘 것은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한 3년, 한 5년? 5년 정도 되니까 이 줄기가 굉장히 굵어졌어요, 여기서. 굵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틀도 맞춰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자, 이 철사거리 흔적 좀 보여주십시오, 철사거리. 철사거리? 네. 이 코팅 철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철사를 감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코팅이 벗겨진다고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색이, 햇볕에 의해서 색이 바래져 가지고 점차 백선에 가까운, 하얀색에 가까운 철사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철사 지금 어때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많이 밝아졌죠. 1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철사를 감아놓고 지금 했는데, 올해 이 철사를 갖다가 풀으려고 했다가, 이거 1년 정도 더 감아둬야 되겠다. 그 대신에 나무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존에 감고 있던 철사로 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붙일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서 붙일 건 붙이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1년 정도 더 있어도 나의 철사가 파고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단단해져서의 목질이? 목질이 단단한 나무도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늙어서 그래요. 나무 가지가 늙어서 해마다 이렇게 빨리빨리 굵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거의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나무 한 50년 된 나무라고. 그 단단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단단해진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네. 나무가, 그래서 만약에 어린 가지를, 만약에 철사를 감았다라고 그러면은 심지어 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좀 무를 것 같아. 어린. 어리니까 무르기도 하고 빨리 굵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굵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사를 갖다가 지금 푼 것이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무거워가지고 이 정도 올라와줘도 되는데 자꾸 처지길래, 이게 철사 무게 때문에 좀 처졌구나. 철사 무게. 예, 철사 무게 때문에 처졌구나 해서 요 부분만 지금 철사를 풀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렇게 수영이 또 1년 지나면 약간씩 이렇게 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틀어지는 걸 갖다가 교정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이번 생은 틀린 나무에서처럼 이 철사를 갖다 파고드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무 키우기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무를 망쳐온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뒤집어 쓰고 그 나무 현재 상태보다도 훨씬 비싼 돈을 이제 구입하고 사는 거죠. 왜? 100m 미인이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100m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소나무가 철사가 약간 파고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사가 묻힐 정도로 파고 들어간다든가 아예 줄기 속으로 폭 파묻혀 가지고 그 철사를 풀어내면은 나중에 거기 혹이 져버릴 정도 되면은 이건 키우는 사람은 게으름을 탓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생물을 갖다 학대한다 또는 나무를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분재는 나무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진짜 이 나무가 아무리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철사가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혹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분재를 학대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학대라고 봐요. 분재 자체가 나무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줄기에 철사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안 보일 정도 돼서 나중에 그걸 풀러내도
흠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건 학대 정도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이 철사는 지금 내년 가을에 이때쯤 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철사가 거의 파고 들어간 게 없어요. 이제 감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나무가 완전히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성목 단계에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작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분재계의 비주였던 이 조치원에 계셨던 이강수 선생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철사를 이 분의 사이즈, 이 분의 크기가 나무 뭐랄까 성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분 사이즈를 최대한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나무를 어떤 분이 보시고 이렇게 작은 분에서 나무가 어떻게 사느냐, 여름에는 매일 물 한 번만 주느냐, 여름에 물 매일 한 번씩 줬죠. 이거 감독님 관리 대상이잖아요. 한 번씩 줬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한 번씩만 줬죠. 한 번씩 줘도 끝도 없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철사에 대한 문제인데, 철사를 봐서 요게 뭐라 그럴까, 파고들기 직전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교정이 안 되어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때 철사를 갖다가 몇 년 만에 푸느냐, 몇 달 만에 푸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나무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파고들기 직전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마 철사 이번에 걸은 건데 색깔을 좀 오래된 거, 바른 걸 썼어요 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철사 상태가 지금 그러죠. 파고든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 나무는 앞뒤가 정면이 좀 따로 없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떤 분은 근데 예. 이렇게 좀 높은 부분을 이용해서 나무를 좀 더 깊게 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은 이제 그런 분에다 심으면 되죠. 떠있는 듯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평원에, 얇은 평원에 이 나무 한 주가 우뚝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얇은 분이 어울리는 나무입니다. 당연히 얇은 분이. 근데 이제 관리하기가 힘든 사람은 큰 분을 갖다가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나무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앞꼭지도 이쁘고 뒷꼭지도 이쁘고, 그죠? 어쨌든 이 나무를 제가 지금 인수한 것은 거의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사진 보여줬던 거기에 몇 년 전 모습이다라고 찍혀서 나올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을 이제 비로소 조금 이 나무 크기에 맞는 분에 넣어서 배양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나무 틀이 갖춰지고,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볼 때도 그림같이 나무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영상으로요? 예. 영상으로 실물만은 못할 것 같아요. 실물만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감독님이 더 열심히 실물과 유사하도록 이 카메라를 찍는 그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카메라 삼성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회송, 주립도 아니고 연근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립도 아니고 주립이 변형된 주립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립 한 줄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 나무하고 노는 남자,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감독님하고 노는 남자, 예술 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